자, 오늘 말하기 연습할 문장입니다. 한 유명한 여행 블로거는 숨겨진 여행지를 발굴하기 위한 여행을 계획했다라는 문장입니다. 한 유명한 여행 블로거는 여기가 주어네요. 계획했다. 이거 서술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여행을 계획했다가 되고요. 그 앞은 위안이지만 발굴하기 위한이 한 덩어리가 되겠죠. 발굴하기 위한. 그리고 그 앞은 여행지를인데 숨겨진 여행지를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한 유명한 여행 블로거는 이 주어잖아요. 한 유명한 여행 블로거. 그럼 이것도 잠깐 좀 구분하면 한 유명한 여행 블로거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유명한 여행 블로거. 요건 붙였어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행 블로거. 요건 하나의 묶음이겠죠. 자, 그렇게 될 때, 일단 여행 블로거를 먼저 하면 여행이 뭐죠? 트래블? 출입. 여행에는요, 트래블이 있고 출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래블. 그냥 우리가 보통, 이런 거로 이렇게 구별할까요? 그는 시를 쓴다 할 때 시를 쓴다. 그런데 장르상에 있어서 이건 시입니다라는 이 시와 그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할 때 시 한 편. 요거 영어로 달라요. 그는 시를 쓰는 시인이다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시 할 때는 포이트리. 이게 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 한 편을 썼다 할 때 시는 포임이에요. 이렇게 좀 다르죠. 이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여행인데 출입을 쓸 때가 있고 트래블을 쓸 때가 있어요. 출입하면은요 구체적인 여행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여행. 이번에 유럽으로 8일 동안 여행을 갔다. 유럽 여행 이렇게 해서 유럽 여행을 갔다 할 때 이런 구체적인 여행일 때는 출입이라고 하죠. 출입 to 유럽 하면 유럽으로 간 여행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hobby? 라고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제 취미는요 여행이에요 할 때 취미는 여행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어떤 여행을 통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my hobby is travel 이렇게 할 때 이게 트래블이에요. 아이고 왜 안 쓰지? 트래블. L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트래블. 자, 이렇게 해서 출입과 트래블을 한번 구별을 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할 때 그럴 때 여행은 출입이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여행을 좋아해요 할 때 여행은 트래블이라는 정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행 블로그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여행 추상적으로 하는 여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ravel 블로그라고 아시죠? 블로그 네이버의 블로그 주로 블로그는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는데 어떤 정보를 올려놓는 어떤 일기 형식의 글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거 블로그. 그래서 블로그를 쓰는 사람 블로거 ER을 붙이면 사람이니까요. ER을 붙이면 G를 하나 더 붙였고요. 그래서 travel 블로거 여행 블로거 이렇게 블로거 이름을 이렇게 여행 블로거가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유명하니 여행 블로거를 수식해 주니까 이제 유명하니 앞에 오면 되겠죠. famous travel blogger. 그 다음에 한 명 할 때 한 명은 원이 올 수도 있죠. 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뭐를 쓸 수 있다고요? 어를 쓸 수 있어요. 둘 다 앞에 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를 쓸게요. famous travel blogger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한 유명한 블로거 이거 같이 써봅니다. famous travel blogge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계획했습니다. 계획하다는 뭐 아시겠죠? 계획하다 플랜이에요. 플랜. 근데 계획했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다는 플랜 이렇게 끝나지만 계획했다는 이들을 붙여줘야 되는데 n을 하나 더 써주고 이렇게 이들을 붙여요. planned. 그 다음에는 여행을이잖아요. 여행을 계획했다라고 하잖아요. 여행을. 근데 이제 여기서 여행은 구체적인 여행 아닙니까? 구체적인 여행이에요.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여행입니다. 이런 여행이 아니고 구체적인 여행이니까 출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도 한 여행을 계획했다 이런 거란 의미에서 이게 하나의 어를
붙여준 거죠. 그 다음에는요, 발굴하기 위한이 한 묶음이 되겠죠. 발굴하기 위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발굴하기 위한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발굴하다와, 그 다음에 무엇 하기 위한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발굴하다를 쓰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을 쓰면 되는데, 이 무엇 하기 위한으로는 to를 써라. 그리고 이 발굴하다의 의미를 여기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to 뭐뭐. 그럼 발굴하다는 영어로 뭘까요? 발굴하다? 좀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발견하다? 발견하다. 이건 아실 수도 있고 아실 확률이 많죠. 발견하다는 discover 이렇게 하죠. 발굴하다도 발견하다라고 보면 돼요. 발견하기 위한, 숨겨진 여행지를 발견하기 위한인데 이 앞에 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발굴로 우리말을 좀 바꾼 것 뿐이라고 봐지는 그런 순발력, 그런 센스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discover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굴하기 위한은 이렇게 하면 되죠. to discover.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지를이 되겠죠. 여행지를. 근데 딱 봐도 숨겨진 여행지를, 숨겨진이 꾸며주죠. 여행지를. 자, 여행지는요. 여행지. 일단 여행지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행지는 travel spot. travel spot. 그냥 이때 이 여행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구별해 드린 것처럼 그냥 뭘 좋아합니까? 여행을 좋아합니다 할 때 그 여행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행 장소한 의미의 스팟을 썼어요. 또 뭐 플레이스 이런 단어들을 써도 돼요. 장소니까. 그냥 travel spot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여행지가 뭐 한 곳이면 travel spot 하면 되겠고, 여러 곳이면 여기 s를 붙여서 어는 빼고요. 그냥 travel spots 하면 되는데 그냥 여러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travel spots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이 여행지를 꾸며주니까 숨겨진이 앞에 오면 되는데 이 숨겨진이란 단어는요 그냥 hidden이라고 외우시면 더 좋겠어요. 얘는 이제 숨기다의 hide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건 hidden 숨겨진이라는 의미입니다. hidden.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숨겨진. 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되죠. 한 유명한 여행 블로그는 계획하다.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 여행이에요. 발굴하기 위한 여행이죠. 숨겨진 여행지를. 이런 영작이 나옵니다. 자, 다음 가보시죠. 자, 이번 문장은요. 그 사진 동호회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한 출사를 알렸다인데요. 이번 문장은 한 부분을 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비교라기보다는 한 부분, 유사한 부분을 두 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담기 위한인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담기 위해는 또 어떤 식으로 될까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담기 위해서 담기 위해, 지금 현재는 담기 위한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부터 해야겠죠. 그 사진 동호회는, 사진은 포토, 그냥 짧게 하면 포토 그러죠. 포토그래프. 이걸 길게 하면 grab까지 쓰면 돼요. 이게 포토그래프예요. 포토그래프. 동호회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동호회는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클럽이라고 하면 되는데 클럽 많이 쓰죠. 클럽. 이게 동호회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 동호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photograph club 또는 photo club. 그런데 그가 있네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먼저 써놓고 제가 설명할게요. photography. 여기 y까지 붙여서 여기 이제 사진 촬영 또는 사진도 되고 사진 촬영도 됩니다. 자, 그래서 포토그래피, 그냥 포토라고 해도 포토클럽 하면 사진 동호회는 되는데 정확하게 다 쓰면 포토그래피 클럽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사진 동호회가 돼요. 그 사진 동호회라고 그까지 왔네요. 그러면 영어로는 더를 쓰는 거죠. 그래서 The Photography Club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알렸다예요. 알리다가 뭘까? 이런 단어 아세요? unce.
announce. 아나운서라고 하잖아요. 아나운서라면 뉴스를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announce라는 동사를 써서 사람을 할 때 er을 끝에 주죠. 끝에 e가 있어서 r만 붙이는 식으로 announcer가 된 겁니다. 알렸다 하면은 과거형이 돼요. 그래서 announce 알리다 또는 안내 방송을 하다 announc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이겠죠. 출사. 사진과 관련해서 출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출사는요, 출장 사진을 말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말로는 출장 사진, 줄여서 출사. 이렇게 줄인 거죠. 그럼 출장 사진을 뭐라고 그럴까? 사진을 찍으러 밖으로 나간다. 사진을 찍으러 밖으로 나간다 해서 이렇게 써요. 포토 아우팅. 아우팅은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거든요. 아우팅. 밖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밖으로 나가는 걸 포토 아우팅. 출사를 포토 아우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담기 위한이 되겠죠? 담기 위한. 그러면 담기 위한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중이지만 두 구조로 되어 있죠. 담다와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담다. 풍경을 담다. 이 담다는 뭘까? 그냥 풋은 뭐 담다. 놓다. 근데 풍경을 담다는 말은 풍경을 포착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쓰기도 하잖아요. 그 포착하다를 그냥 짧게 담다, 풍경을 담다라고도 하는 건데 포착하다라는 단어가 capture예요. capture. 그래서 여기는 capture를 좀 씁니다. 사로잡다, 포착하다, capture. 뭐뭐 하기 위한 to니까 이걸 합쳐서 to capture가 되는 겁니다. capture 이게 사로잡다 또는 풍경을 포착하다. 동물을 사로잡다도 capture예요. 한 장면을 사로잡는 거. 우리는 이것을 포착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to capture가 되는 거죠. 풍경인데요. 풍경은요, 시너리예요. 시너리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풍경은. 그런데 뭐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이렇게 풍경이 되겠죠. 요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풍경은 시너리였고요. 아름다운을 요 앞에다가 쓰면 되죠. 아름다운은 beautiful이고요. 그래서 beautiful scenery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요걸 좀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되죠. 그 사진 동호회는 여기 이게 포토그래피 클럽이 빠졌네요. 사진 동호회는 알렸습니다. 출사, 포토 아우팅, 출사를 알렸습니다. 뭐뭐하긴 담기 위한 뭘 담아요? 아름다운 경치를 또는 풍경을 담기 위한 풍경 그런 출사를 알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거의 같은 예문으로 요걸 달아보겠습니다. 그 사진 동호회는, 이라고 하고, 뭐 똑같죠.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여기만 다른 겁니다. 출사 알렸다, 담기 위해. 아까는 담기 위한. 담기 위한은 담기 위한은, 담다와 뭐뭐 하기 위한으로 이루어진 거에 반해서요. 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이루어졌죠. 담다와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하기 위해 서로 이루어졌죠. 담다, 캡처를 썼고요. 뭐뭐 하기 위해는 영어로 뭐냐? 이것도 to를 씁니다. 그래서 담기 위해 할 때는 to 이거. 그래 담기 위해는 to capture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똑같은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클럽이 빠졌어요. The photography club announced for outing 출사를 알렸다. 여기서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죠.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서 출사를 알렸다. 이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요 뭐뭐 하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를 설명하려고 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에 어울리는 예문들을 한번 3개 정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